안녕하세요. 삼지 애니메이션의 신한덕이라고 합니다. 예, 되게 부담스럽네요. 사실은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좀 못하겠다고 했거든요. 예, 자세한 설명도 안 해주셨는데 아니 왜 저보다 더 좋은 분이 계실 텐데 왜 저인가요?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업계 알고 있는 덕이 당신밖에 없다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거 아닌가요? 저는 덕이 아닌데 라고 하셨더니 신현 덕이라며 막 이렇게 뒤집어 씌우셨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. 지금 약간 현업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일본의 사례를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얘기해 보라고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입장에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점들을 나눠봤으면 좋겠고요. 이거 막 네네네. 일단 왜 일본 애니메이션 사례를 우리가 봐야 되지? 뭐 일단 그런 의문을 가져봤는데 한국하고 일본이 제작 방식이나 배급이나 사업 구조 면에서 좀 유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미국하고는 좀 저희는 다른 것 같아요. 미국 같은 경우는 제작이 곧 약간 유통과 밀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디즈니나 뭐 카툰 네트워크나 뭐 니켈로디언이나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회사들 보면은 만들어서 그냥 본인들의 플랫폼에 그냥 쫙 띄우지 않습니까? 전 세계에 그냥 쫙 배급을 하고 그리고 또 오리지널 극장판 같은 것도 잘 되면은 그걸 또 TV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TV 애니메이션 극장판으로 하기도 하고 굉장히 자유자재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뭐 규모도 크고 그리고 또 이런 좀 자유로운 제작 여건들 이런 것들이 저희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굳이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사례를 찾아보자면은 일본 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작사가 있긴 한데 제작사의 규모가 몇몇 군데 빼고는 좀 크지 않고 결과적으로 유통을 하는 것은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. 지금 옆에 보시는 저런 화면은 아마 일본 애니메이션 보시다 보면 자주 보셨을 거예요. 뭐 고노 방구미와 고노 스폰서대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? 일본어로 제공을 해주는 스폰서들이 붙어 있죠. 이게 뭐냐면 일본의 그 제작위원회 방식 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좀 제작사들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 스폰서들한테 투자를 모아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는데 저희도 뭐 문전사라는 뭐 그런 제도가 있죠.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작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오리지널 극장판도 있고 또 TV 애니메이션 프랜차이즈를 극장판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약간 저희가 좀 참고할 부분이 구조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약간 그럼 이제는 일본 애니메이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작품들이 잘 됐을까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. 여기 저기 그 파란색이 그 링크인데 혹시 저걸 좀 클릭을 할 수가 있을까요? 네. 밑으로 조금만 좀 내려주시면 그냥 쭉 한번 보시면은 이게 상위권 작품들이 나오는데 그냥 1위가 일본 국내에서는 센과 치히로고 그 다음이 겨울왕국이었네요. 그리고 너의 이름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, 뭐 원령공주, 벼랑이의 포뇨, 바람이 분다, 니모, 토이스토리, 그리고 몬스터 주식회사, 마루미테 아리에티, 비키오로식스, 명탐정 코난, 그리고 또 몬스터 유니버스, 뭐 도라에몽, 요괴와치, 주토피아, 개드전기, 포켓몬스터 뭐 있었고요. 쭉 보시면은 그냥 다양하게 좀 섞여 있습니다. 그 지브리로 대표되는 오리지널 작품들과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제 TV 프랜차이즈 작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이게 이제 100위까지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약간 그 역대 흥행 랭킹의 앞부분을 보면은 그냥 지브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외화 굉장히 유명했던 디즈니나 뭐 드림웍스의 외화들 뭐 명탐정 코난이나 도라에몽 아까 보셨던 요괴와치 포켓몬스터 뭐 그런 작품들 그리고 뒤로 쭉 내려가면 뭐 에반게리온 원피스 뭐 드래곤볼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. 이런 작품들이
사실 프랜차이즈, TV 프랜차이즈 작품들이에요. 이거 뭐 간단하게 보는 뭐 북미 쪽이랑 글로벌 쪽의 흥행 랭킹인데, 역시나 그 북미 쪽이 좀 특이한 거는 오히려 TV 프랜차이즈 작품이, 일본의 TV 프랜차이즈 작품이 좀 더 인기가 많았더라고요. 포켓몬 뮤즈 같은 게 굉장히 좀 대표적인 것 같은데, 그리고 뭐 글로벌로 치면은 역시나 뭐 지브리와 그리고 TV 프랜차이즈 뭐 좀 섞여 있고, 그리고 이제 신카이 마코토의 너의 이름은이 딱 1위로 가서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간단한 흥행 분포를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전부 다 100개를 해가지고 딱 비교를 하면 좋은데, 그렇게 좀 데이터를 만들지 못했고요. 저 그레이색, 회색 그 그래프가 TV 프랜차이즈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일단 오리지널 작품이 있고, 그리고 한 반 정도, 뭐 좀 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는데, 반 정도가 TV 프랜차이즈 작품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한국은 좀 어떤 추세인가를 봤거든요. 비교적 최근에 흥행 랭킹인데요. 일단은 뭐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마당을 나온 암탉 220만 명이 계속 1위가 있고, 그 밑으로 이제 쭉 보시면은 요즘 들어서 그 프랜차이즈 작품들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뭐 뽀로로도 그렇고 카봇도 그렇고, 그리고 최근에 이제 레드 슈즈가 또 의미 있는 뭐 그런 흥행 성적을 거두고 계시는데요. 지금 2016년부터 약간 추세적으로 보면은 1위한 작품들이 뭐 2016년에 자두, 뭐 2017년에 뽀로로, 그리고 2018년에 카봇, 뭐 이런 식으로 지금 TV 프랜차이즈 작품이 지금 극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추세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. 왜 TV 프랜차이즈가 잘 될까,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, 제작자의 측면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인지도가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제작비나 홍보비가 뭐 절감이 되겠죠. 왜냐하면 이제 TV를 통해서 익숙해져 있고,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는 데다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어셋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그만큼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, 그걸 통해서 약간 지속적으로 좀 흥행이 가능한 IP로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. 뭐 관객의 측면에서는 뭐 어린이들이겠습니다만은 뭐 일단은 뭐 되게 친근한 캐릭터죠. 그런 친근한 캐릭터를, 그런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좀 극장에서 TV로는 좀 볼 수 없는 스케일로 볼 수가 있겠다. 그 사실은 저 그림을 뽀로로 같은 걸 넣었어야 됐는데 아, 우리도 강세 입고 싶다라는 그런 소박한 마음을 담아서 비니특공대를 살짝 한번 넣어봤습니다.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러면 진짜 뭐 성공을 하려면, 저기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뭐 오리지널하고 뭐 다 뭐 TV 프랜차이즈 다 있겠습니다만은, 일단은 그거는 좀 추세적으로 확인이 된 것 같아요. 제작비하고 이 흥행 성적이 막 연동을 하진 않는 것 같다. 어떤 건 많이 뭐 제작비를 투여하고 진짜 대작 만들었는데 잘 안 되고, 어떤 거는 좀 되게 절감해서 만들었는데 되게 잘 되네? 막 이런 것도 있고. 그럼 이제 뭐가 어떤 게 조건이지? 막 그런데요. 일단은 좀 폭넓은 연령이 좀 즐길 수 있는 작품,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뭐 부모님이 이제 애들을 데리고 극장에 갔는데 뭐 그런 거예요. 애가 좋아한다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너무 지루하다, 너무 재미없고 막 애만 들여보내고 난 들어가지 말아야지, 뭐 이런 부모님도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애들 거지만 뭐 부모님이 같이 봤을 때도 뭐 재미있을 수 있으려나, 뭐 괜찮은데 뭐 이런 정도가 돼야 그래도 좀 더 이제 더 확장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그래서 또 은근슬쩍 넣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.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잠깐 발견하고 빵 터졌던 그런 게시물이었는데, 미니특공대 보겠다고 청소기 돌리지 말래요 신랑이, 뭐 이런 느낌의 그렇게 재밌냐 미니특공대,
근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겠죠, 사실은. 예. 그 약간 좀 어른들도 재미있어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, 합리적인 제작비, 예, 좀 리스크가 낮은, 예,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모도 중요하겠지만은 내실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, 야, 그럼 그런 걸 어떻게 만드냐, 뭐가 필요하지? 막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약간 좋은 감독이 있어야 되고, 좋은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, 숙련된 제작진이 있어야 되고, 그거에 많은 어떤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을 통한 제작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, 이제 이게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. 그래서 이제 일본의 사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. 도대체 이게 일본은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지금의 것이 됐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, 이제 일본 극장판 역대 흥행작에서 정말 절대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브리 스튜디오인데요.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하고 다카하타 이사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, 이 두 분이 뭐 거의 뭐 대표죠. 지브리 하면 생각나시는 두 분인데, 이분들이 처음부터 막 이런 뭐 극장판 오리지널 대작을 만드시고 그런 건 아니었더라고요. 이분들이 이제는 TV판을 많이 만드셨어요. 이게 다 저희 어릴 때, 물론 이제는 그 연식에 따라서 어릴 때의 그 기억들이 다 다르시겠습니다만, 제가 어릴 때 TV에서 다 봤던 작품들이에요, 저것들이. 예.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, 세계 명작 극장, 예. 프란다스에게 뭐 엄마 찾아 산말리 이런 거 막 많이 봤고, 빨간 머리의 미래소년 코난, 뭐 명탐정 홈즈는 그 KBS였나 그 명탐정 번개라고, 예, 그게 방영이 됐던 기억이 나는데, 다 재밌게 봤던 작품들이었어요. 유년 시절에 되게 엄청난 제 유년 시절의 기억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이분들이 만드시면서 그걸 통한 많은 노하우가 축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이분들이 젊으실 때 처음 하셨던 극장판이 그 태양의 왕자 호루스의 모험이라는 그 작품이었는데, 이 두 분이 그거를 젊을 때 토웨이에서 만드시고 쫄딱 망해서 쫓겨나셨대요. 쫓겨나셨어요. 그러니까 이분들도 처음부터 뭐 그런 대작 명작을 막 성공하는 작품을 만드신 거는 아니었더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실패를 통해서 또 교훈을 얻고, 또 이제 이런 TV판 작품들을 계속 만들면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,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지브리의 그런 명작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. 그 랭킹을 쭉 보면은 또 그 지브리 외에 감독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.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호소다 마모루인데요. 약간 이제 포스트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그런 말을 듣는데 본인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. 약간 이분도 이제는 처음부터 갑자기 뭐 갑툭튀한 건 아니고 업계에서 이제 쭉 성장을 해오신 케이스고요. 뭐 지브리에 입사하시려고 하셨다가 뭐 못 들어가셨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, 뭐 TV판이나 뭐 TV 프랜차이즈 극장판 같은 걸 계속 하셨어요. 뭐 디지몬이나 뭐 원피스나 뭐 이런 걸 하셨고, 꼬마 마법사 레비 오자마 도레미 그 사기 그 작품을 하셨었는데, 이렇게 쭉 TV 프랜차이즈 쪽의 작품을 하시면서 시간을 달리는 소녀를 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되셨다고 해요. 저도 찾아보니까 그 매드하우스의 대표가 그 꼬마 마법사 레미 사기의 작품을 좀 보다가 거기에 그 연출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호소다 감독한테 이제 시간을 달리는 소녀를 감독할 수 있도록 스카우트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그 지브리와 마찬가지로 TV 프랜차이즈를 통한 어떤 노하우와 어떤 연출에 대한 어떤 숙련도가 성공적인 극장판으로 이루어진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습니다만은, 게임을 보면은 약간 경험치를 얻어서 레벨업을 해요. 약간 이것도 좀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, 많은 분야에서 약간 마찬가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
이런 좀 더 이렇게 쉽게 진입할 수 있고 그 시청자들과도 쉽게 만날 수 있는 TV판을 통해서 경험치를 좀 축적하고 레벨업이 되면 뭔가 좀 성공적인 극장판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근데 이제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거든요. 이게 그 대표적인 예외가 이분이죠. 네. 이분은 업계에서 성장하신 분이 아니더라고요. 약간 각투피 느낌인데 원래는 게임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영상을 만드시다가 갑자기 그 무슨 애니메이션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상을 받고 지금까지 이제 그게 이어져 가지고 뭐 펀딩을 해가지고 뭐 그 작품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좀 기존 업계의 어떤 구조와는 다른 방향으로 좀 많이 시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천재는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 것 같아요. 갑자기 뭐 그야말로 확툭튀할 그런 느낌이고 아까 뭐 너자도 말씀하셨는데 너자 만든 그 양위 감독도 집에서 맨날 그림만 그리던 사람이었더라고요. 막 그림 그리고 막 혼자서 막 뭐 만들어서 막 상 받고 그러다가 그걸 좀 알아본 어떤 그 광생 무슨 미디어인가 그 제작사에서 이 사람을 좀 투자를 해가지고 이 너자라는 작품의 성공이 나온 그러니까는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라서 이거를 좀 일반화시키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냥 말 그대로 여기는 극장판 애니메이션 TV 프랜차이즈 극장판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좀 자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되게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뭐 파생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.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딱 요것만 떼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약간 TV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를 보면은 그냥 약간 그 검증된 것에서 기반하는 것 같아요. 게임, 뭐 포켓몬이 뭐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. 페이트 뭐 이런 게 있고 라노벨 얼마 전에 뭐 쿄애니 방화 사건 때문에 쿄애니가 또 많이 또 회자가 됐는데 쿄애니 같은 경우는 그냥 자체 라노벨 출판사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거기서 좋은 라노벨이라는 거 다 아시겠지만 라이트 노벨이라고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의 소설, 웹소설 같은 거를 지금 하는 건데 이 쿄 애니메이션은 그런 라노벨을 출간하는 그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좋은 작품이 있으면은 그걸 또 발굴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또 쿄애니가 아니더라도 뭐 소드 아트 온라인 같은 뭐 유명한 지금 일본에서 인기 있는 작품도 라노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TV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진 작품이고 그 외에 이제 그 제일 밑에 게 제일 일반적이죠. 코믹스 뭐 챔프나 점프 같은 뭐 그런 일본 잡지에서 뭐 인기 있는 작품들이 단행본으로 나오고 그게 TV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지고 그렇게 TV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진 작품들이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지고 약간 이거 외에 뭐 선택지가 지금 일본에서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 프라임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뭐 어떤 선택지도 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뭐 기본적인 거 제일 전형적인 게 지금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화살표는 저쪽으로 가 있지만 사실은 이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예요. 사실은 이런 원작을 TV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그렇게 원작료를 많이 요구를 안 한다고 하죠. 왜냐하면은 TV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면은 또 역으로 원작이 잘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만들어지고 극장판 애니메이션 잘 되면 또 뒤에 있는 것도 같이 잘 되고 뭐 이런 식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구조는 이 검증된 원작과 검증된 팬덤이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다양성이 있죠. 그 시장 자체가 다양한 니즈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토양이 있고 그래서 그 토양 위에서 오리지널 극장판과 함께 이런 TV 프랜차이즈 극장판이 거의 뭐 시장을 나눠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되게 이상적인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좋은 토양 만들기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. 왜냐하면 뭐 농사를 짓더라도 일단 땅이 지적이 있어야 이제 좋은 뭐 풍년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기본적인 토양이 없이는 좀 사실은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거두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어떤 토양일까? 일단 시장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좀 접하기 쉽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 역시 TV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
TV 애니메이션이 좀 활성화가 되고 그게 이제 TV 프랜차이즈 극장판의 활성화로 좀 이어지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TV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뭐 그래도 한 200만도 나오고 300만도 나오고 이런 작품들이 자꾸만 지금 뭐 아쉽게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자꾸만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을 때 저는 극장판 애니메이션 시장 전체에 뭔가 좀 활기가 돌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 활기가 돌고 그 활기가 어찌 보면은 좋은 오리지널 극장판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더 발전을 하게 되면 TV 프랜차이즈하고 오리지널이 일본과 같이 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. 기본적인 토양이 중요하다는 것은 시장도 시장이지만은 그 인식이라는 것도 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.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. 아쉽게도 그냥 애들이 보는 거다. 정말로 애들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죠 사실. 그러다 보니 좀 다양성이나 측면에서 저희가 충족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일본에서 저런 어떤 천재적인 또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기존 구조 안에서 명작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나오는 구조가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. 와 진짜 이거 요즘은 뭐 띵작이라고 하더라고요. 명작 띵작을 보고 감동을 너무 받았어. 야 나도 이런 작품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. 호소다 마모루나 뭐 이런 분들도 예전에 무슨 은하철도 9 보고 막 그 예전 애니메이션 명작 애니메이션 보고 뭔가 나 저런 거 만들면 너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. 그러니까 나 저런 거 만드는 사람 되고 싶다.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애니메이션 만든 사람이 돼야 돼. 이렇게 돼서 그 업계로 들어가고 되게 다양한 재능과 어떤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그러다가 또 명작이 만들어지면 그거 보고 또 감동되는 많은 사람이 나와서 또 들어오고 되게 뭐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고 엄청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구조가 좀 만들어졌을 때 막 점점점 저변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 좋은 토양이라는 걸 자꾸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시장의 부분도 있고 제작사가 뭐 농부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뭐랄까요 그 종자도 열심히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농부도 진짜 열심히 물도 주고 막 뭐 밭도 메고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날씨도 도와줘야 되고 진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니 비료도 잘 줘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. 이게 뭐 마땅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은 농촌진흥청이 막 좋은 종자도 막 만들어주고 막 비료도 만들어주고 막 뭐 이것저것 도와주는 게 있더라고요.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도와주시는 많은 손길이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요.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논이 됐건 밭이 됐건 뭐 오리지널 작품이 됐건 TV 프랜차이즈가 됐건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똑같이 중요한 그런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양쪽 모두 좀 풍성한 수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토양 자체가 좋은 토양이 되기 위해서 뭐 균형 있게 투자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농부들도 열심히 농사짓고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굳이 이렇게 제가 그냥 딱 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그런 많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. 그거는 굳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나중에 토론하는 시간에 또 논의하게 되면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. 그래서 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